특히 혈액순환 안 되시거나 머리가 꽉 막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손발이 차신 분들 있잖아요. 이 한의학에서 자율신경에 가장 좋은 약재 중 하나가 바로 사양이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약재라서 엄청 비쌉니다. 사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 사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데요.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식습관이 엄청 많이 안 좋으세요. 내가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 식습관이 망가져서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케이스입니다. 흔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매운 음식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푸시잖아요. 이걸 드시고 나면 분명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일단 다음날 당연히 속이 안 좋을 거고 잠을 잘 때도 사실 좀 불쾌한 느낌이 들고 특히 자율신경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날 더 심해지시거든요. 두통이나 아니면 전신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먹는 것들이 몸에서 화학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그렇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에 있어서 식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제가 약재로도 쓰이고 또 평상시 집에서 차로 우려 드실 수 있는 거 3가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음식 중 하나죠. 왜냐하면 계피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그런 특유의 강한 매운맛이나 향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특히 혈액순환 안 되시거나 머리가 꽉 막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손발이 차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팔다리로 흘러가는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계피가 들어왔을 때 그런 팔다리 혹은 두개골로 이어지는 혈액순환을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평상시 추위를 많이 타시고 좀 수족냉증이 있으시고 머리에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차로 우려 드시면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평상시에 음식으로도 많이 드셨을 텐데 생강도 먹었을 때 특유의 약간 맵고 강한 향이 나는데 이건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생강의 진저롤도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계피와의 차이점은 이 생강은 위장 혈류량을 늘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좀 팔다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피를 드시면 좋다고 하면 이 생강은 평상시에 이렇게 속이 좀 차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약재 중 하나고요. 다만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쓰림을 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속이 너무 쓰리신 분들은 피하시거나 식후에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자율신경에 가장 좋은 약재 중 하나가 바로 사양이거든요. 이 사양이 사양노루의 생식선을 추출해서 만든 약재인데 이게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희귀한 약재라서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이 사양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예로부터 중풍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뇌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공진단이 비싼 이유도 바로 이 사양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사양을 구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사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추인데요. 이 대추에는 스피노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스피노신은 우리 뇌의 가바 수용체라는 곳에 작용해서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몸이 많이 말라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은 이 대추 자체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쪽에서 4쪽 정도 차로 우려 드시면 좋고 특히 대추는 차로 우려 드실 때 껍질을 까서 반으로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에 성분이 많이 우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면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사양이나 아니면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을 복용하려면 사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대추는 사실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그냥 매일 차로 섭취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대추차를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강계피 대추는 사실 음식으로도 드실 수 있긴 한데 차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상시에 한국인이 사실 따뜻한 음료를 잘 안 먹거든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차로 드시는 것 자체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물을 천천히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 계피나 대추나 생강차를 뭐 티백으로 우려서 팔기도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티백 같은 것들이 함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강이나 계피나 대추가 뭐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집에서 직접 끓여 먹는 걸 저는 많이 권유드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뭐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뭐 어려서부터 축구나 테니스 같은 구기 운동도 굉장히 좋아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남자들 몸 키워보겠다고 하는 뭐 피트니스도 많이 해봤고, 뭐 하다가 이게 재밌어서 트레이너 관련한 자격증도 뭐 2개, 3개 막 이렇게 따보고 했는데, 운동을 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 대부분 운동하라고 하면 일단 헬스장 많이 가시는 것 같거든요. 보통 헬스장 가서 강한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일주일에 뭐 최소 5번 이상 가서 한두 시간 이상 해야 운동을 좀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이라는 건 사람마다 강도가 굉장히 달라서, 이렇게 내가 당장 좀 증상이 심하시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강한 운동을 하면 증상이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달리기, 러닝을 하시면 됩니다. 러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을 회복할 때 가장 좋은 운동은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흔히 존투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약 3km에서 5km를 30분 정도로 뛰는 강도입니다. 이러면 이때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고 호흡도 좀 빨라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땀이 좀 날 수도 있어요. 이때 그냥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노래는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 딱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이에요. 이거보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사실 운동에 자극이 없어요. 예를 들면 걷기 같은 게 되겠죠. 또 반대로 이것보다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면 뭐 심장이 더 두근거리거나 뭐 잠이 안 오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너무 운동을 내가 어디 비싼 PT를 끊거나 아니면 어려운 운동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네나 아니면 근처 공원이나 운동장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3km를 30분 정도 뛰는 걸 가장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뛰고 나면 약간 심장이 더 두근거리거든요. 이때가 바로 교감신경이 약간 항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 심장이 막 더 뛰고 땀도 더 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후에는 다시 러닝을 쉬고 나면 이런 빠르게 뛰었던 심박수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부교감신경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아주 세게 하지 않고 달리기와 같은 적당한 강도로 하게 되면 내가 교감신경을 약간 자극을 해주고 다시 부교감신경이 올라와서 이걸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예를 들면 3개월을 한다고 하면 몸이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걸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뭐 달리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있지만, 달리기가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돈도 안 들고 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게 접근성이 어려우면 사실 대부분 뭐 한 달 하다가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러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출근하기 전에 한 8시쯤에 항상 30분 정도 뛰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특별히 운동을 해야겠다고 해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제 일과가 돼서 그냥 하는 거라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예를 들면 오전 9시 하는 게 좋다, 뭐 어떤 분들은 오후 뭐 2, 3시쯤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그 시간에 매일 뛰다 보면 이 자체가 몸에 규칙성을 주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러닝머신 괜찮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러닝머신보다는 밖에서 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서 내가 햇빛을 받고 호흡을 하면서 뛸 때랑 실내의 막힌 공간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건 실제 운동 효과가 다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러닝머신을 뛰는 것 자체가 무릎 관절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연구가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실내에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러닝머신을 뛰기보단 인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러닝머신에 이렇게 약간 경사를 줘서 그냥 걷는 거, 그런 걸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금 더 운동 수행 능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천국의 계단 다들 아시죠? 그렇게 계단 오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된다면 밖에서 뛰는 게 안에서 러닝머신 하는 것보다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10배 이상 더 좋은 것 같아요. 운동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운동하라고 많이 말씀드리면 운동을 막 내가 일주일에 매일 하고 이러면 더 빨리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러닝 하라고 하니까
10km를 매일 뛰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엄청 탈진돼서 내원을 하셨죠.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강도를 꾸준히 하면 좋은 거라서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또 운동을 내가 막 매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마시고 생활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음식 추천해드리면 또 이걸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강 이만큼 먹고 뭐 대추 이만큼 먹고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계피도 너무 많이 드시면 확 좀 열감이 날 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음식도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꾸준히 드시면서 규칙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차로 드실 때도 그냥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까 운동하는 것처럼 뭐 언제 운동을 하고 언제 차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에 좀 녹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